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전문가라는 교수, 네, 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화곡동은 마포와 입지가 비슷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곡동을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 오피스텔까지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또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다? 결국은 교수는 그냥 공부나 해라. 많이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게 교수지. 실전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는요, 이 투자에 대해서 철학과 냉철한 시각을 보유한 그런 걸 총망라하고요. 그게 바로 부동산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봐야 돼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한 채 갖고 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여러분,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투자하는 게 아니랍니다. 대응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주식을 최대 일주일만 보유를 한대요. 즉, 5일. 최대 5일만 보유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유를 하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이 사람은요, 주식을 매수하지만 대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즉, 본인이 오를 만한 구간이 있죠. 이게 5일선, 이동평균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4일선도 보고, 3일선도 보고, 7일선 이렇게를 본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확고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이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바로 추가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랐는데 이 추세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가 물량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저항선일 것 같다. 저항선 뚫지 못한다. 바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인 거예요. 트레이더.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나는 어차피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단타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트레이딩 하지만 투자 철학이 매우 명확합니다. 딱 5일만 보유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짧게. 왜? 주식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니까요. 왜? 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 우상향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쭉 우상향하죠. 자, 1996년도에 어때요? 1200원이에요. 1200원. 주가가 2000원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40년을 들고 있을 경우, 30년이죠, 3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 올랐습니까? 2000원이 96,000원. 45배가 갑니다. 45배요. 45배 간다고요. 근데, 보세요. 수많은 등락.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대응한다는 겁니다. 회전율 높여가지고, 즉, 수익률 높이자, 자체를. 그리고 리스크를 내가 거의 감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즉,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에서 3일선, 5일선, 이동평균선 대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은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철학이 뭡니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선생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철학. 바로 먼떨만떨이죠.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곳, 그곳에 우리가 선진입을 한다면요, 어차피 2년을 보유하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파트만 투자하라. 이것도 제 철학이긴 하고요. 근데 이 철학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투자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이 없고 그냥 냅다 입지, 교통, 호재,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공장에 보내세요. 그 공장 셧다운 시켜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곡동 매수하라? 매수할 타이밍이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어떤 곳에 가볼까요? 지금 인천에 가볼까요?
인천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천에서 어디요? 인천에서 어디 좋아하시죠? 네, 바로 청라죠. 자, 청라에 여기 제일풍경채라고 있어요. 네, 청라 제일풍경채 아파트. 자, 요 밑에 34평의 에듀파크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9억 4천까지 올라갔어요. 9억 4천. 9억 4천. 지금 얼마예요? 자, 40% 빠졌습니다. 자, 최근에 얼마 거래됐죠? 5억 7,500. 5억 7천. 5억 8천. 네, 이제 5억대로 안착을 했어요. 5억 5천도 나오죠. 자, 22년 12월 달에 5억도 나오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세요. 과거에 2018년도에 4억 3천에 샀다가 쭉 올랐죠? 3년 8개월 만에 5억이 오릅니다. 근데 이때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 7억대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사가지고요. 네, 이 시점에 2019년도 인천이 찬바람 불었을 때, 네, 이때 매수해가지고, 자, 요렇게 2년 보유하고 1억 8천 차익 벌고 나온 사람들은요, 아주 행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선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남들하고요, 똑같이 진입하는 이 시점 있죠? 네, 2021년 들어서서, 네, 요 시점, 이때 진입해보세요. 어때요? 2년, 자, 1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네. 남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진입하면요, 골 때려요.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시기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내가 사자마자 10개월 만에 2억 8천이 오릅니다. 얼마나 건방져요. 네. 건방짐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주변 사람들 무시하던 때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네. 직장에 가가지고, 네,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니 집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라고요. 사람들을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시하던 시기. 매우 잘못되었죠.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 요때 샀던 사람들 2년이 되고 나서 마이너스 12% 손해가 납니다. 자, 영끌했죠? 네. 더 큰 손해예요. 자, 또 그 다음에 결국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죠. 자, 21년 1월달 비교해볼까요? 뭐 이때 뭐 21년 뭐 7월달? 1월달? 네, 1월에서 한 6월달 볼까요? 6월달로 비교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많이 떨어졌고요. 자, 루원시티 있죠? 루원시티. 여기 보시면은 루원시티 프라디움. 네, 보세요. 네, 어디까지 떨어지나? 자, 8억 2,700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3억 2,900이 떨어졌고요. 지금 보면은 직거래가 4억 8천 또 거래가 되고요. 여기서 소폭 반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자, 얼마요? 4억 9천에서 3,500, 7% 반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인천의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막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혹시 믿으시나요? 3월달부터 급 반등한대요. 네, 급 반등 친대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요, 실거주 수요자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 투자자는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매수할 수 없다고요. 원래 매수하는 주체가 투자자가 갭 투자를 하면서, 네, 갭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붐을 일으키는데, 투자자가 갭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뭡니까? 매매가, 전세가가 붙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전세가도 함께 떨어지는 형국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 하더라도 과연 들어갈까요? 과연 루원시티 프라디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할까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이게 취득세 중과가 없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상승하는 그 시기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까? 네. 즉, 지금은요, 사이클상 오르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오르는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잠깐의 반등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초짜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래되고 있고, 지금 뭐 금매 다 소진되고, 지금 뭐 호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호가가 올라가봤자 호가는 호가입니다. 사람들이 안 산다고요. 네? 왜?
자, 부동산은요,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자, A 아파트가 상승했어요, 호가가. B 아파트는요, 동일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호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A 아파트 호가가 올랐네? B 아파트 보자. B 아파트 싸네? B 아파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A 아파트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왼손잡이님께서 대구 갭 투자 시 매매를 세입자를 구해서 동시에 맞출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해주는가요? 매매 후 세입자를 구할 시 장기가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네,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차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차선책. 자, 신축이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고 견디면서 월세 세입자로 세팅을 하든 전세 세입자로 세팅을 하든 이 두 가지 플랜을 모두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 세팅이 안 될 것 같다, 전세로 잔금을 못 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전세가 세팅된 매물들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네, 드림님 반갑습니다. 박건님 반갑고요. 비전님 반갑습니다. 순대전대님 반갑고요. 김미라님 반갑습니다. 네, 하루님 반갑습니다. 네, 라피타님 반갑고요. 남작가님 반갑습니다. 제이플라님 반갑습니다. 아싸람 비오님 반갑습니다. 네, 피에타님 반갑고요. 네. 자, 팝콘님께서 취득세 중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8% 맞아가며 들어갈까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해요. 네. 자, 보시면은 8%가요.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8%. 아파트가 5억이에요 만약에. 네, 5억 곱하기 0.08 얼마? 4천만원입니다. 제 아무리 4천만원 중에서 일부 한 40% 정도가 양도세 때 공제가 돼서, 하지만은 여전히 60%는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양도세 내가 양도 차익 중에서 2,400만원, 60%가 2,400이죠 2,400만원은 내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자, 5억을 주고 샀는데 5억 2,400 주고 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비과세를 팔 경우는요, 생짜배기로 4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비과세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과세의 경우.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4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삽니까? 그런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자, 2022년도 2021년도 연말에 네, 제가 한 여성 부동산 투자자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경기도권에 매매가 전세가 붙은 곳, 특히 평택을 강조하더라고요. 그쪽에 공시가 1억 이상인데 매매가 전세가 거의 붙어가지고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취득세를 얼마까지 낸다고요? 12.4% 낸대요. 네. 자, 1억이면요 1240만원이에요 그걸 주고 산다고 합니다. 지금 손해입니다 그 사람. 왜요? 자, 1억 3천에 샀어요. 1억 3천. 자, 1억 3천 주고 샀는데 곱하기 1.12죠? 왜? 12.4%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요. 112.4%. 네, 1.124 곱하면, 자, 1억 3천짜리 아파트를요, 1억 4,600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어떻게 되죠? 지금 1억 1,000, 1억까지 떨어집니다. 네. 자, 한 방에 30%, 4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잘 안 보이죠? 이 사람? 이런 게 바로 초짜입니다. 사는 방법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입지 분석, 호재 분석만 하다 보니까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 고수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